비밀 유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친숙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만족스럽기도 하고 아마도 흥분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객과 고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완벽하게 지지하고 그 변화에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란 속성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고객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중대한 변화를 감행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코치와 자유롭게 그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발견 프로세스로 가려면 고객이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비밀 유지가 된다는 안전망이나 확신이 없다면 코칭은 일시적인 것이 되고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저변에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한 환경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코치와 내부 고객과의 비밀 유지가 안전하고 대담한 대화를 위한 주요 조건이지만 조직에서는 코칭 결과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형태의 코칭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코칭 작업의 성격과 결과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라서 그들은 그들과 코치 사이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코칭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직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신뢰. 코칭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과 코치가 서로 믿을 수 있게 되면 그 관계가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을 고객이 알게 되면서 신뢰는 서서히 형성됩니다. 신뢰는 코칭 세션에 지각하지 않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일련의 신뢰를 주는 행위 등 작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신뢰는 쌍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란 고객에게 중요하듯이 코치에게도 중요합니다. 코치는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코치가 고객을 단순히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는 형성되고 신뢰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일을 수행하여 가치를 보여주고 그들 자신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 문화는 증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계를 창조합니다. 고객이 본래 창조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고 전인적이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코칭 관계는 고객의 능력과 온전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객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이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한 사람의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코치가 고객을 완전하게 믿는 동시에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나에게 증명해봐 같은 판단의 의미는 아니고요. 단순히 행동하기로 한 것과 배우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코치가 그들의 편에 서서 진정으로 그들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직설적이고 정직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 말하기. 우리는 또한 코칭 관계에서의 이러한 특성을 진실해지는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안전하고 대담한 공간은 원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 공간은 코치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 없이 고객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판단이 배제되어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배움, 발견, 새로운 통찰 이외에 다른 결과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코치가 고객에게 진실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객 또한 그러한 이유로 코치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치에게 진실을 기대합니다. 고객은 흔히 자신의 상황에 너무나 몰입해 있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와 습관적인 패턴에 휩싸여 있어서 때때로 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코칭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코치에게 혼란과 안개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움을 기대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고객은 코치와 진실하고 정직한 상호작용을 믿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록 고객의 의견에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충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리하고 부드럽게 진실을 말해야 하며 고객의 설명을 묵묵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 말하기는 옆으로 물러서거나 간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황제 옷을 입지 않을 때 과감하게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데 타고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코치는 단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고객이나 코칭 관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좋게 보이려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진실해질 때 가능합니다. 코치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때 고객은 코치로부터 진실함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코치와 고객 사이에는 더 많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개방성과 여유로운 공간. 코칭 관계를 작동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고객이 숨쉬고 실험하고 꿈을 꾸고 제한 없이 전략을 짜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그곳은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게 하는 다른 세상이고 고객이 분노, 걱정거리, 원한, 불공평 같은 생각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실패가 학습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장소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절대 규정 또한 없는 장소이죠. 또한 코치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유로움이란 고객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나 특정한 일련의 행동에 완전히 얽매이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는 고객의 아젠다, 고객의 건강과 성장에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떤 속도를 내야 하고 가다가 언제 방향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코칭은 코치가 무엇을 도와주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무엇을 창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코치가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은 코치가 고객의 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코칭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러나 코칭 관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치는 고객이 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코칭 관계에서 공간적 여유로움이란 고객은 창의적 영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에 열려 있어야 하며 아무리 멋지게 들리고 경험상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코치의 좋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은 광범위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